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규슈 일대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주변의 주택가를 삼킬 듯 거칠고 빠른 기세로 흐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트럭들은 절반 가까이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전신주가 건물을 그대로 덮친 채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면이 크게 뜯겨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의 위력입니다. 오이타 현에는 48시간 동안 5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통계 이후 최대 강우량입니다.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는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인명 피해도 잇따랐는데 규슈 지역 7개 현에서는 강풍의 여파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 1만 6천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도달하기 전 아이치 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고속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10호 태풍 산산이 규슈 북부 오이타현에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진 데 이어 도쿠시마현에도 주택 지붕이 무너져 80대 남성이 희생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또 돌풍에 날아온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는 등 9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소형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서 다행히 이번 최강 태풍의 북상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가을까지 늦더위가 예고된 올해 앞으로 가을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은 기자입니다. 사상 최강 태풍으로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호 태풍 산산. 이번 태풍의 한반도 북상을 막은 건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덮였던 상층의 더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온 상황. 이 때문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지만 서쪽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이어지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고 해안가에도 너울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다시 늦더위 속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 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험이 존재하는 건데 기상청은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은 아직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모델은 예측장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9월 태풍의 발생 위치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통로가 어디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발생이 좀 더 서쪽 해역에서 일어나고 또 하필 북쪽 찬 공기의 파동 양상에 따라서 북상하는 통로가 보다 서쪽으로 열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태풍의 피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올해는 라니냐의 경향과 온난화가 겹쳐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도 상층으로 고기압이 버텨준다는 건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가을의 시작과 환절기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열대야와 폭염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심한 더위는 주말인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모레면 9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최근 코로나 환자도 또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서울은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8월의 마지막 출근길 서울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정오에는 32도, 오후 2시에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퇴근길 무렵부터 기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저녁에는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27도 등에 머무르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영남 해안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날씨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영동 중남부에만 오후 한때 비가 내릴 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9월의 첫날인 휴일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엔 키워드였습니다.